네, 안녕하세요. 보험, 참 우리 금융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알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용어도 어렵고. 최근에도 보험업계에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 있다는데 이런 변화들이 과연 정말 나한테,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최근 나온 여러 기사들을 쫙 모아서 이 변화들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 콕콕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요. 뭐 즉시연금 소송 결과부터 시작해서요. 사망보험금 활용법, 또 새로운 보험 상품 트렌드, 뭐 업계 움직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와, 맞네요.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뭐 뉴스 전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각 사안이 당신의 보험 선택 또 관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복잡한 보험 세계 오늘 저희랑 같이 핵심만 딱 꿰뚫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거 정말 오랫동안 시끄러웠죠. 보험사하고 소비자 간의 갈등이 깊었던 즉시연금 소송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결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단순히 보험사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대법원이 연금액 산정 방식 자체, 그러니까 매달 연금 줄 때 나중에 돌려줘야 할 만기보험금 재원을 미리 떼고 계산한 방식이요. 네네. 그건 약관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것 같죠? 그렇죠. 언뜻 보면 그런데 근데 동시에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도 같이 내렸어요. 이게 뭐죠? 법적으로 계산은 맞을지 몰라도 그걸 제대로 설명 안 한 건 잘못이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이거 신뢰 문제랑 딱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이 연금액 산정 방식처럼 소비자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네. 이걸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거는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설명 의무 위반. 네. 당장 과거에 덜 준 연금액 돌려줘라. 이런 판결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품을 불안전하게 판매한 책임,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보험업계 전체에는 아주 큰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니 그 즉시연금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서 현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벌써요? 네.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 이게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수천억이요? 네, 와. 네, 그리고 과거의 그 자살보험금 사태 때처럼요. 당국의 어떤 제재 수위나 여론에 따라서 보험사가 결국에는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 이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장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소비자한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네요. 맞습니다. 당신께서도 보험 가입하실 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명확한 설명을 딱 요구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약관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권리죠. 이번 판결은 그 권리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딱 확인시켜준 셈이죠. 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진짜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됐다고 들었어요.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금 있잖아요. 네, 종신보험. 이걸 살아있을 때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기존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목돈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 제도는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노후생활 자금 같은 걸로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미래 사망보험금을 현재 생활비로 바꾼다. 이거 진짜 발상의 전환인데요. 근데 이거 모든 가입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55세 이상, 네. 그리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가입한 종신보험이 금리 확정형 상품이어야 해요. 금리 확정형만요?
네. 뭐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 변화는 변액 종신보험 이런 건 해당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보험금 전체를 다 미리 받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쌓여 있는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정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90%까지요? 네, 지금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5개 생명보험사가 먼저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시행 첫날에 벌써 한 70대 가입자분이 노후 생활비 목적으로 5천만 원 규모 유동화를 신청했다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오, 바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는군요. 고령층에게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꽤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항상 주의할 점이 따를 게 마련이죠. 이게 한번 신청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을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한번 유동화를 신청해서 연금처럼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걸 다시 원래 사망보험금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즉 미래의 유족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들거나 어쩌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건 진짜 신중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의 남은 노후 기간이라든지 필요한 생활 자금 규모, 또 건강 상태, 그리고 유족에게 남겨줄 자산 계획 이런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대출 상품이나 연금 상품하고도 꼼꼼히 비교해서 이게 나한테 진짜 가장 유리한 선택인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걱정이 바로 치매나 장기간병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보험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나 간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요. 보험사들이 막 앞다퉈서 관련 상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로 중증 치매 진단 시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좀 심각해야 좋죠. 네. 근데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비교적 가벼운 치매 단계부터 보장을 시작하고 또 간병 서비스까지 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보생명 상품이 특히 좀 눈에 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교보생명의 교보 치매 간병 안심보험. 이게 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교적 초기 단계인 경도나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아도 진단금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평생이요. 네. 여기서 주목할 혁신은 바로 경증 단계부터 그리고 평생 지급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길어진 노후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죠. 와, 평생 생활비 지급이라니. 진짜 파격적인데요. 물론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있겠지만 노후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생이라는 말이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평생인가요? 그리고 그 간병인 사용 비용처럼 실손보험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보장이 되나요? 물론 그 평생 지급 조건에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존에 계시는 동안 계속 지급한다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간병인 사용 비용, 이것도 특약을 통해서 매일 일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것도 되고요. 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 시에 재가급여, 그러니까 집에서 돌봄받는 거요, 아니면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하는 거. 이때 이용수당도 보장하고요.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가입 초기에 해약 환급금이 적은 저해약 환급금형 이걸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능이 많네요.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경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요. 치매 예방활동 지원부터 시작해서 진단 후에 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그러니까 전 과정을 관리해주는 약간 토탈 케어 컨셉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토탈케어. 네. 하나생명은 사망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저것 합친 거네요. 네. 결국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보험 상품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죠. 네,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복잡해지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는 보험 가입의 문턱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진짜 까다로웠잖아요. 그렇죠. 어려웠죠. 근데 이른바 유병자 보험 또는 간편보험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단순히 병력이 있어도 가입시켜줄게 이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려는 노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아팠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보험료 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 이런 거죠. 현대해상 상품이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분화했다고요? 35가지 유형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현대해상의 내 삶엔 맞춤 간편 건강보험. 이게 그런 예인데요. 보통 간편보험은 3, 2, 5 이런 질문 하잖아요. 네, 맞아요. 325. 예를 들어 3, 3개월 내 의사소견 2,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5, 5년 내 암 진단 이력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시켜주는 방식이었는데 현대해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입원하고 수술 이력을 묻는 기간, 이걸 N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양하게 조합해서 가입 유형을 무려 35가지로 만들었습니다. 35가지나. 아니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의 실질적인 이점은 뭔가요? 소비자 입장에서요? 핵심은 맞춤형 보험료입니다. 아, 맞춤형. 네. 똑같이 과거에 입원이나 수술 경험이 있더라도 그게 3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건강관리를 잘 해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위험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이걸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유병자는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실제 건강 상태에 더 가까운, 더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겠다. 이런 시도죠. 좋은 시도네요. 근데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네,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 네,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뒤에요. 1년 동안 추가적인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 다음에 더 저렴한 유형,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조건에 더 가까운 유형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경우에 최대 38%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38%요? 크네요. DB손해보험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요? 두 회사 제도가 조금 다른 점도 있나요? 네, DB손보의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 이것도 병력고지 유형을 5가지, 315부터 355까지로 세분화했고요. 역시 계약 전환 제도가 핵심입니다. 가입 후에 1년간 무사고면 더 저렴한 유형으로 전환해준다는 기본 골격은 비슷해요. 네네. 다만 DB손보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전환하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 약속했던 보장 내용 있잖아요. 네, 보장 내용.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면책 기간이나 삭감되는 감액 기간 이런 게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입니다. 소비자가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거죠. 아하. 두 회사 모두 건강 개선 노력을 보험료 인하로 보상해주는 셈이네요.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험 가입 기회를 넓히고 또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만 전환 조건이나 유지되는 보장 범위 이런 건 꼼꼼히 확인하는 건 여전히 당신의 몫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환 가능 이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요. 어떤 조건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했을 때 정확히 어떤 혜택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약관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미래로 가볼까요? 보험사가 블록체인 기술,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한다니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당장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게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인데요. 아, 달러랑 같이 움직이는 코인. 네, 그렇죠. 교보생명이 이 중 하나인 USDC를 발행하는 미국 회사 서클이라는 곳에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프로젝트 아크 테스트넷에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금융 공용들하고 함께 국내 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거죠. 우와, 글로벌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뭘 테스트하는 건가요? 그럼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납부에 이걸 진짜 쓰게 되는 건가요? 당장은 아닙니다. 이번 테스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가 간 결제라든지 외환 거래 같은 금융 기술의 효율성, 안정성 이런 걸 시험해 보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테스트 단계.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특히 해외 관련 보험 거래에서 이런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당신의 보험 계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보험 산업이 미래의 금융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면이네요.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우리한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는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좋습니다. 미래 기술 이야기에서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 보죠.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직접 만나게 되는 설계사분들, 이분들이 속한 판매 채널, 특히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GA라고 하죠. 네, GA. 여기서도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앞서 이야기 나눈 그 신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근에 보험 GA 협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CCO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영업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CCO 워크숍이요? 네, 여기서 CCO, 즉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는 회사 내에서 오로지 소비자 보호 업무만 책임지고 감시하는 임원급 책임자를 말합니다.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네,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 책임자를 강화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규약을 만드는 자율협약, 이걸 추진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고요. 자율협약. 둘째는 GA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안으로 더 명확히 편입시키기 위한 디지털 금융안전법 같은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네, 결국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불안전 판매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과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에서 불거진 설명 의무 문제나 또 복잡한 상품 구조를 생각하면 판매 채널의 이런 자정 노력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 현장의 판매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험사 CEO들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관련 조사를 수색한 이래 가장 비관적인 수치입니다. 역대 가장 비관적이라. 아니,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런 위기감 속에서 CEO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뭐였나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CEO들은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성장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금융 규제를 개선하는 것, 즉 금융 규제 효율화고요. 규제 개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뢰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하고 정확히 맥을 같이 하죠. 즉시연금 소송, GA의 자정 노력 다짐, 이게 다 이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와 연결됩니다. 결국 업계 리더들 스스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 위기감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상품 개발이나 판매 채널 변화의 진짜 동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CEO들의 위기인식과 문제 진단이 결국 당신이 접하게 될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익 감소를 걱정하는 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험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생존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설문 결과를 보면요. 일단 기존의 주력 분야인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 여기에는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장성 보험. 동시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건강관리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 같은 신사업 영역입니다. 헬스케어나 요양 쪽. 네, 단순히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고객
고객의 건강 증진이나 노후 케어에 직접 관여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 관련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쉬워지는 등 소비자에게 분명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어요. 네, 좋은 변화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듯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보험 시장은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당신에게 유리한 점과 또 불리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처럼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또 간편보험의 계약 전환처럼 유리해 보이는 제도도 세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시연금 판결이 강조했듯이 보험사의 설명 의무는 당연한 것이며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명확해질 때까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한 보험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보험사들이 이제 단순히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건강관리나 요양 서비스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만약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미래에 당신에게 보험이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서 당신의 삶과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